계속해서 4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21번 보죠. 21번. 이 적분비 호르몬과 이 기량작용은 반대작용이죠. 반대작용하는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이 되겠죠. 에스트로겐. 그래서 태반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이 적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이 프롤락틴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킨다는 거죠. 적분비를 억제하게. 자, 그 다음 22번 보죠. 22번 보면 이 부각상생 호르몬과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은 이 칼시토닌이 되겠죠. 칼시토닌. 그래서 이 칼시토닌은 갑상샘 C세포에서 분비되면 혈중 칼슘 이가연하고 인의 농도 감소에 반영. 이 파라스 호르몬과는 이 반대작용하는.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이가의 농도, 혈중 칼슘 이가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해놨어요. 칼시토닌. 그래서 부각상승 호르몬과는 이 반대작용하는 거 칼시토닌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자, 23번. 이 내분비 계통 중에서 쌍으로 구성되는 거 뭐냐? 이 부신이 되겠죠, 부신. 그래서 이자나 뇌하수체나 갑상샘은 단일 내분비 시험이 나왔어요. 쌍으로 된 건 부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보죠. 그 호르몬 분비 기관에 대한 연결이 아닌 것은 뇌하수체, 옥시토신, 정상분만 이거 맞죠? 이 뇌하수체, 메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다시도페인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MSH는 메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고 뇌하수체 중간엽 호르몬. 그래서 이 다시도페인 이게 틀린 거죠. 그다음 3번에 갑상샘, 티록신, 크레틴병 맞죠? 부신거체, 당뇨거체 호르몬, 루머티즘열 맞죠, 이거 다. 그 다음 부각상샘, 상치소체라고 그래요. 테타닉병, 저칼슘혈증 맞죠, 이거. 그래서 이 정답은 요 2번이 틀렸다는 거죠. 다시도 이 갑상샘 기능 항진 때 이 바세도시병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다음 중 펩타이드 계통에 속하는 거는 이 펩타이드 호르몬의 요 이자 호르몬 있죠. 그루카곤 인슐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 아까 말한 이 코안하고 이거 난포, 부신거칠, 그 다음에 항체 이쪽이 되겠죠 보면. 그 다음 문제 보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이 아닌 거, 이 아드레날린은 이 부신 속질이 되죠, 속질. 그래서 이 정답 4번은 아니고, 이 성호르몬하고 부신거칠 호르몬이죠. 이건 성호르몬, 요거 두 개. 그리고 이 콜티코이드하고 알도스테론은 부신거칠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부신 속질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긴뼈에서 일하는 거 연골 형성 촉진, 그 다음에 세포 대사 촉진한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 얘가 GH가 되겠죠. 성장. 그 다음에 28번 보죠. 서로 기량작용하는, 반대작용하는 호르몬 연결되는 거. 인슐린하고 그룹하고는 이게 되겠죠. 정답 2번. 자, 29번 보죠. 이 호르몬과 질병에 대한 연결이 아닌 것은
이 정답, ADH 분비 감소 요공적 맞죠, 이거? 인슐린 분비 이 저하 또는 감소가 돼야 되겠죠. 감소일 때 이거 당뇨병이요.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어요. 라고 이 티록신 분비 증가 바세도병 맞죠. 티록신 분비 저하 점액수정 맞고 부각상전 이 파라토르몬이라고 그러죠. 이 부각상 호르몬 분비 저하 테타니증 맞죠. 그래서 이 인슐린 분비 증가는 이 혈당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 감소 시에 이 당뇨병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호르몬의 기능에 대한 연결이 아닌 이 솔방울세, 이 메라토닌, 생체 리듬 조절 맞죠, 이거? 티록신 결핍, 점액 수정, 요도 호르몬 맞죠? 그 다음에 불신 속질 이거, 옥시토신은 뇌하수제 DM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자원건수죠. 이거 틀린 거죠. 파라토 호르몬, 테타니병, 혈중 칼슘 조절 맞죠? 불신 결핍, 코티션, 당류 대사, 소염 작용 맞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보죠. 뇌하수체, 아비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이 흡파는 아니죠. 뇌하수 아비업은 이 갑상샘, 난소, 고환, 분비 조절을 관여합니다. 그래서 난소, 고환, 갑상샘 부신은 맞는 거죠, 보면. 그 다음 32번, 이 FSH의 표적 기관. 이거는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난포가 되겠죠. 난포. 이 난포 승습 여성에서. 그 다음에 33번. 생체 기초 대사율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이 티록신이 되겠죠. 기초 대사율 조절하는 호르몬, 티록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체에서 이 칼슘 대사와 깊은 관계 깊은 호르몬은 이 파라토르몬이 되겠죠. 파라토르몬. 그래서 이 부각상샘의 파라토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인다. 그래서 과잉증에 있는 고칼슘 혈중, 저하성에는 이게 테타니병이죠. 저칼슘증인데. 그 다음에는 35분 보도록 하죠. 35분. 보도록. 어, 35번 보면 이 부신 거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정답은 이 알도테론이 되겠죠. 알도테론. 그래서요, 이 바깥층의 토리층에서는 염류 거칠 호르몬인 알도테론, 중간층 다바이층에서는 당류 거칠 호르몬인 이 콜티션, 속층 거물층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이 안드로겐 분비되는. 자, 36번 보죠. 이 당류 거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이 ACTH가 되겠죠. 이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그 다음 37번. 콩파 세간에서 이 염류 제흡수와 관련된 전해질 대사 호르몬은 이건 정답은 알도테론이 되겠죠. 38번 보죠.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곳은 이 부신 속질이 되겠죠. 부신 속질.
그 다음 긴장, 공포, 분노 상태의 감정에 의해서 분비 조절되는 호르몬은 이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 40번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장기는 요 절기체는 아니겠죠. 그래서 혈당 조절 호르몬은 인슐린, 그루카곤, 티록신, 아드레날린, 그리고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그 나머지 부신거칠, 이자, 간, 갑상샘은 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번. 이 항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항체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해요. 프로게스테론 5번이 되겠죠. 5번 프로게스테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은 소정량 착산 임신 유지에 관념으로서 임신 유지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항체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42번, 이 역류거칠 호르몬과 관계 있는 호르몬은 이 알도스테론이 되겠죠. 알도스테론. 그 다음 43번. 43번 거 보면, 칼시토닌과의 반대작용이라요. 기량작용. 혈중 칼슘이가 농도가 상승하면 콩팥에서 칼슘이가인 유리와 인산염 분비를 조절하는 내분비 계통. 이거는 이 부갑상腺 호르몬이죠. 부갑상腺이 되겠죠. 그래서 칼시토닌이나 기량작용 부갑상腺. 그 다음 44번 보죠. 이 뇌암수체의 무게는 얼마인가? 이 0.5g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 45번. 이 뇌암수체에 연결된 구조물은 이 시상하부. 이 뇌암수체가 시상하부에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보죠. 자, 그 다음 46번 문제 보죠. 46번. 자, 그 다음에 그 46번. 이 다발층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 당류거질 호르몬은 이 정답은 이 코르티졸이 되겠죠. 코르티졸. 그래서 이 당류거질 호르몬은 이 콜티손, 콜티졸. 그래서 이 콜티졸이 과잉 분비되면 당뇨와 고혈압을 일으키는 쿠싱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죠. 이 호르몬 분비 이상에 대한 연결이 아닌 것은 부신거질 저하, 에디슨병 맞죠, 이거는. 그 다음 혈중 칼슘 저하, 혈중 칼슘 저하, 테탄이 맞죠, 이거. 그 다음 콜티졸, 과다, 쿠싱 증후군 맞죠.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 저하, 요붕증 맞죠. 이 갑상선 호르몬은 이 분비 과다죠. 분비 과다할 때 안구돌출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저하가 아니고 과다를 해야 맞죠. 그래서 갑상 호르몬 분비 과다일 때 한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48번 보면 이 PTH는 요거는 이 파라토호르몬이라고 해요. 파라토호르몬. 그래서 이 파라토호르몬은 이 부갑상腺 호르몬이죠. 이 부갑상腺 호르몬. 그래서 이 파라토호르몬과 이 대응하는, 저기 기량작용하는 호르몬이죠. 이 기량작용. 저기 반대작용하는 호르몬. 이 칼시토닌이 되겠죠. 칼시토닌. 그래서 이 내분비 계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앞쪽에 와가 근육 한번 보도록 하죠. 근육 계통. 이 근육 계통의 문제는 보면, 이 139페이지 있겠어요. 139페이지. 이 139페이지 보죠. 자, 139페이지 보면 이 뼈대 근육 수축에서 ATP 다음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이 크레아틴 인산이 되겠죠. 이 3번이에요. 크레아틴 인산이다. 그래서 이 크레아틴 인산도 이 ATP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뼈대 근육 수축에서 ATP 다음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이 크레아틴 인산. 자, 2번 보죠. 2번에서 보면 이 단일 자극, 이 한 번 자극하는 거죠. 한 번 자극. 그래서 이 단일 자극에서 일어나는 한 번의 근육 수축을 연축이라는 거죠. 연축. 그래서 정답은 1번 연축. 그래서 이 연축은 문턱값 이상의 단일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는 수축이다. 거기에 비해서 이 강축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강축은 연축을 일으키는 연속된 자극, 이 반복 자극이죠. 연속된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는 수축을 강축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죠. 자, 3번 보면 이 뼈대 근육 섬유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근육원 섬유막이 근절은 뭐냐? 이거는 Z라인에서 Z라인 사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죠. 이 자동성이 있다. 그 다음 긴 절대불행기다. 사유원만과 관련이 있는 근육 성능. 이 심장 근육에 대한 설명이죠. 심장. 그래서 심장 근육의 특징은 자동성, 사유원만, 계제판, 긴 절대불행기 등이다.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죠. 뼈대 근육에 이 5번 보면 뼈대 근육의 근육원 섬유, 이 근육 섬유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요거죠. 이 근육원 섬유 마디는 근절은 Z라인하고 Z라인 사이를 말한다. 여기 5번이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래서 1번 보면 근수축 시 ID는 길이 변화가 없다. 이 AD가 길이 변화가 없죠. AD가 길이 변화가 없다. 그리고 ID는 짧아진다 그랬죠. ID는 짧아진다. 그 다음 2번, 이 근육의 활성도는 칼륨이 아니고 칼슘이어야 되겠죠. 근육의 활성도는 칼슘에서 조절됩니다. 그 다음에 ID는 중굴성 물질이 아니라 이 당굴성 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당굴성 물질이란 뜻은 이 가는 필라멘트만 있죠. 가는 필라멘트만 있기 때문에 이 당굴성 물질이 돼요. 이 밝은 띠죠. IT 밝은 띠. 가는 필라멘트, 당굴성 물질. 그 다음에 미오신 필라멘트가 부풀어 두꺼워진 곳을 이 M선이라 그러죠. M선. 이 미오신 필라멘트가 부풀어 두꺼워진 곳을 이 Z선이 아니고 M선이라 한다. 그래서 맞는 건 5번이죠. 근육은 섬유마디 근절은 Z라인하고 Z라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H는 어두운 띠고 중굴성 물질이다. 그래서 이 굵은 필라멘트인 미오신 필라멘트하고 가는 필라멘트는 액틴 필라멘트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중굴성이고, 그 다음에 이 R띠는 밝은 띠고 이 단굴성은 가는 필라멘트인 요 액틴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에 단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축 시에 이 단축되는 성분은 이 IT가 되겠죠. IT. 그러고 이 H대, 그 다음 근육은 섬유마디. 그러고 M선은 미오신 필라멘트의 그 부푼 곳이다. 부풀어 두꺼워진 곳은 이 Z선이 아니고 M선이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 6번 보죠. 이 근육은 섬유에 수축성 단백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 굵은 필라멘트는 미오신 단백질만 있었죠. 그리고 가는 필라멘트는 요 세 개죠. 액틴하고 트로포닌하고 트로포미오신하고. 그래서 아닌 것은 이 트로포액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7번 보도록 하죠. 7번. 7번은 그 보면 자, 7번 보도록 하죠. 이 뼈대 근육의 근육은 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정답은 1번이 맞죠. 근육은 섬유마디는 근수축의 기본 단위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Z선은 A밴드. 이 Z선은 A밴드 중앙의 위치가 아니고 이 I밴드의 중앙에 위치하죠. I밴드의 중앙에 위치. 그래서 Z선은 I밴드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래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3번도 근육의 활성도는 이 나트륨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칼슘이 해야 되겠죠. 칼슘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밝게 나타나는 부위는 AD가 아니고 이 ID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ID는 이 중굴성 물질이 아니라 그 단굴성 물질이라 했죠. 단굴성 물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A밴드, 어두운 띠 중앙에는 M선이 위치하고 액틴하고 미오신이 중첩된 중굴성 물질로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으로 가죠. 11번. 자, 11번. 이 근육계통의 기능이 아닌 거. 항체 생산 아니죠. 혈액순환, 자세 유지, 체열 생산, 배변 배뇨 맞고. 그래서 근육계통 기능은 운동, 혈액순환, 배변 배뇨, 호흡, 자세 유지, 열 생산 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근육 수축 시 생성되는 젖산이 당원질 또는 포도당으로 재합성되는 장기는 이 간이 되겠죠. 간장이 되는. 이 간장이라는. 그 다음에 13번. 이 근육섬유의 특징은 해놨어요. 근육섬유의 특징. 이 근육섬유의 특징은 긴 절대불응기이기 되겠죠. 그래서 참 심장근육의 특징은 심장근육 특징. 긴 절대불응기. 그래서 심장근육은 가로무늬 근육이 있죠. 가로무늬 근육이고 이 불수의 근육이죠. 그리고 이 단액, 타원형 세포, 자동성이 중요하죠. 자동성이 있고 절대불응기가 길다. 그래서 긴 절대불응기. 자, 14번 보죠. 이 심장근육이 뼈대 근육과 다른 점은 뭐냐? 이 자동성이 있다는 거죠. 자동. 이 심장근육, 뼈대 근육과 다른 점. 자동성이 있다. 그래서 심장은 스스로 활동하는 능력, 즉 자동성을 가지고 있다. 자, 15번.
요 보면 이 근육에서 근육 형질막은 일반 세포의 무엇과 동일한 용어가 이 세포막하고 똑같죠. 이 근육 형질막 근초. 영어로 이 사크레마 이 일반 세포의 그 세포막하고. 자, 그 다음 장 보죠. 자, 지나가죠. 이 가솔린 신경 지배받는 근육. 이거는 그 가쪽 고등근이 되겠죠. 요 가쪽 고등근. 자, 그 다음 보죠. 자, 20번 보죠. 20. 이 근육 수축에 사용되는 저장 에너지원 중에서 직접 에너지원은 ATP가 되겠죠. 직접 에너지. ATP라. 그래서 근육 수축에 사용되는 저장 에너지원 중에서 이 직접 에너지원. 근육 수축에 사용되는 저장 에너지원 중에서 직접 에너지원은 이 ATP라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21번인가요? 21번. 어, 21번 보면 근육 수축과 관계 깊은 것은 정답이 좀 잘못됐죠. 이 3번이 칼슘 해야 돼요. 3번으로. 근육 수축과 관계 깊은 건 요 칼슘 이온이다. 3번으로. 이 1번으로 그 답되어 있는데 이 3번으로 고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어떤 자극이 문턱 수준까지 이르면 자강도에 관계없이 활동전압이 최대 동일한 반응이 발생되지만 문턱 이하의 자극에 대해서는 전혀 활동전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실무일이라고 그랬죠. 실무일. 그래서 정답은요, 2번 실무일이다. 자, 23번 보죠. 이 근육 수축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이 부분적인 수축이 지속되는 거는 이거 긴장이라는 거죠. 긴장. 그래서 1번은 거 틀렸죠. 정답은 이게 맞죠. 마비. 운동신경계 손상으로 의지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요. 마비가 맞죠. 그 다음 죽은 후 활동전압이 없이 강축이 일어나는 거. 이거 사후강직이라고 했죠. 사후강직. 그래서요. 죽은 후 강축이 사후강직. 그 다음 큰 자극을 가해도 재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 요건 상대 불응계가 아니고 이 절대 불응계 해야 되겠죠. 틀렸죠. 그러고 혈액 내에 구연산이 증가하지 않고 이 젖산이 증가하는 거죠. 젖산. 구연산 대신에 이 젖산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걸 산소 부채라고 하죠. 혈액 내에 젖산 증가하는 산소. 그래서 맞는 거는 5번. 마비, 운동신경계 손상으로 의지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여기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이 147페이지 41번 보겠어요. 41번. 147페이지. 147페이지 41번 보도록.
그 다음, 근육의 이 연축에서 잠복기는 얼마인가? 이 잠복기는 0.02초가 되겠죠. 근육의 연축에서 잠복기는 0.02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나왔던 문제. 이 가로막 지배하는 신경은 목신경이죠. 목신경까지라. 자, 그 다음에는 쭉 지나가가지고 169페이지, 149페이지 보겠어요. 149페이지. 자, 149페이지. 자, 이 50번 문제 한번 보죠. 50번 문제. 자, 50번 문제 보면 이 중추신경계나 운동신경이 손상될 경우 생기는 근수축 현상. 이 마비가 되겠죠, 마비. 이 중추신경계나 운동신경이 손상될 경우 생기는 근수축 현상은 이 마비가 된다는 거 2번째. 자, 그 다음에는 54번 보도록 하죠. 54번. 이 54번 문제 보면 그 근육 피로의 원인이 아닌 것. 그래서 요 해설에 보면 근육 피로의 원인이 필라멘트 기능 저하, 그 다음 근육 세포질 거물의 칼슘 수용, ATP 고갈, 시냅스 피로, 젖산의 축적. 그래서 보면 이 정답은 보면 이 칼슘 증가는 아니겠죠, 요 보면. 그래서 근육 피로의 원인은 ATP 고갈 맞죠. 그다음 시냅스 피로 맞고, 젖산 축적 맞고, 우리 몸 피로 물질이에요, 젖산. 그다음 크레아틴 인상 고갈 맞죠. 그래서 칼슘 증가는 아니다. 정답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55번은 아까 나왔던 문제죠. 근육 수축이한 과정에서 ATP 다음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5번.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죠. 150페이지 보죠. 자, 보죠.
문턱값 이상의 아까 나왔죠. 단일 자기에서 일어나는 근육 수축은 이 연축이라는 거. 그래서 연축은 문턱값 이상의 단일 자기에서 일어나는 근육 수축이고, 강축은 빠르게 연속된 자극에서 일어나는 근육 수축은 강축이다. 그래서 이런 연축하고 강축을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8번 보도록 하죠. 58번. 자, 58번 보면 이 사람이 죽은 후 사후강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단백질 응고라요. 단백질 응고. 정답은 3번 단백질 응고라.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59번. 자, 이 59번 보면 근수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답은 이 5번이라요. 이 마비, 운동신경계 손상에 의한 근육수축의 불등상태 맞죠? 자, 틀린 거 하나하나 보면 이 강축에 대한 정의란 요거예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된 여러 개의 자극에 의한 강한 수축. 그래서 이 단일 활동 전압에 의한 생리적 수축, 이건 틀린 거죠. 강축에 대한 설명.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된 여러 개의 자극에 의한 강한 수축이 강축이다. 그 다음에 이 강직에 대한 설명 나오죠. 활동 전압이 없고 비가역적인 수축이다. 그래서 강직,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는 수축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요 긴장에 대한 정의도 잘 써놨죠. 문턱 이상의 자극에 의한 약한 수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 이하의 자극이 지속되는 상태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마비는 운동신경계 손상에 의한 근육수축 불량 상태. 그래서 5번이 맞다는 이야기. 그 다음 등척선 수축, 활동자에 없는 비가역적 수축에서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답은 5번이 맞는 거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62번에서 근육의 수축 기간 중 아무리 큰 자극을 가해도 재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 이 절대 불응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건 절대 불응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그 65번 보도록 하죠. 65번. 자, 65번 보면 요거. 이 근육이 자극을 받아 근육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고 이 장력의 힘이라고 그랬죠. 힘만 발생하는 수축. 이거를 그 등척성 수축이라고 그랬죠. 등척성 수축. 그래서 이 등척성 수축에 대한 정의죠. 근육이 자극을 받아 근육의 길이는 이 무거운 물건 될 때죠. 근육 길이는 변화하지 않고 이 힘만 장력만 발생하는 수축. 장력만 발생하는 수축. 이 무거운 물건 될 때. 이걸 등척성 수축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는 쭉 지나가서 153페이지가 보이죠? 153. 자, 이어서 보면 이 72번 보도록 하죠. 뼈대 근육 수축 기전에서 트로포닌하고 결합하는 물질, 요 칼슘이 되겠죠. 1번 칼슘이 맞죠. 칼슘. 자, 그 다음에는
155페이지 가보죠. 155페이지. 자, 155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이 81번 보죠. 이 연속적으로 부분적인 수축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 이거를 긴장이라고 그러죠. 긴장. 정답은 3번이죠. 긴장에 대한 정의죠. 연속적으로 부분적인 수축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을 긴장이란다. 자, 그 다음 83번 한번 보죠. 83번. 자, 83번이요. 근육 수축 과정의 순서가 올바른 것. 이 정답은 이게 4번이 되겠죠, 4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신경 종말에서 아세틸콜린율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요거. 이 근육 세포질막의 활동 진화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요거. 이 가로세간을 통한 흥분전.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요거. 이 가죠. 근육세포질 거물에서 칼슘 이가연이 유리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는 요거. 이 ATP 악의 활성화로 ATP 분해. 그 다음에는 이 근수축이 일어나겠죠. 여섯 번째. 이 액틴하고 마이오신의 근육장선류의 할주. 이 할주설에 의한 근수축 설명하는 학설이라고 했죠. 할주설. 그래서 정답은 요거 4번이 된다는 거죠. 4번. 자, 그 다음 85번 보죠. 85번 보면 이 근육이 수축할 때 이 분해되는 물질이란 말은 이 사용되는 물질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O2가 필요하죠. 이 산소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자, 보죠. 86번.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근육 수축의 형태는 이 문턱 이상 자극에 반응한다. 자기 종류 강도와 무관하다. 일정 크기 수축한다. 이 실물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89번 보도록 하죠. 89번. 다음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물질은 근육세포질 거물, 교차결합 프로포닌. 이 칼슘 이가이온이 되겠죠. 칼슘 이가이온.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죠. 158페이지.
자, 그 97번 보도록 하죠. 97번. 요거. 이 문턱 이상의 1의 자극을 가했을 때 운동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한 번의 수축은 이 정답은 그 연축이 되겠죠, 연축. 자, 사기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